자, 오늘 기후변화에 앞서서 지난번에 숙제로 나눠줬던 게 2018년 연도에 실시했던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인데요. 설명 필요하다 하는 내용 뭐 있을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밀랑코비치 주기를 이용해서 위도별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인자의 편차, 과거의 추정값 빼기 현재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이겠고요. 그림에서 북반구는 7월의 여름이고 1월의 겨울입니다 해놨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해놨네요. 네, 참 글자가 복잡하게 돼 있죠. 초기부터 다녔던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가 조금씩 나갔을 것들을 바라보면 2014년, 15년, 16년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2018 되면 꽤 난도가 올라가고 글자도 이렇게 많은 거 알고 있을 겁니다. 2019년도가 이제 그 정점에 있게 됩니다. (7월에) 해놨네요. 위도 0도 그린카인 거죠. 해서 위도 0도 30도 N과 30도 S 이렇게 준비해보았죠. A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식이 위도 30도 S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7월 위도 30도 S 보면은 2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위도 30도 S 쭉 보고 7월에 A식이 내리면 이런 그래프 상에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됩니까? 되겠나요? 네. 이 숫자 2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이게 태양 에너지의 편차잖아요. 편차로는 그때의 값 빼기 평균값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양이라는 것은 더 많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시기가 20이 되고, 그죠? 그래서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평균은 현재의 평균값보다 20만큼 더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7월 말고 1월 쪽으로 물었네요. 이거는 1월에 30도 N에 도달하는 북위 30도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 시기하고 B 시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지금 A 시기 30도 쭉 가니까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되겠습니까? B 시기는 어때요? 이거는 0하고 10 사이 정도, 어쨌든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네. 예, 그래서 A 시기가 더 많았다, B 시기가 더 많은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럼 위도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기온의 연교차인데 남반구다 보니까 1월이 더 따뜻해. 1월이 여름이 되는 거죠. 1월이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남반구 30도 S 이쪽을 쭉 연결해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30도 S 하면 마이너스 40 정도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반구 A 시기는 여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서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럼 7월은 30도 S에서 A 시기는 어때요? 30도 S에서 20이었으니까 이게 남반구의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은 상대적으로 온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여름에 좀 상대적 온도가 낮고 겨울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갔으면 남반구 연교차는 A식 연교차가 좀 작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B식은 어떻습니까? B시기는 30도 S에서 플러스 20도 있잖아. 여름이 훨씬 평년보다 더 덥고
B 시기를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0. 겨울이 더 춥고 그래서 B 시기는 더 기온 편차가 심했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B는 연교차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어? 그럼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 6월의 질문사항 또 뭐 할까요? 16번. 6월의 16번 문제예요. 자, 6월의 16번 문제는 천체 관련된 문제인데요. 천체 좀 공부 좀 해봤습니까? 새로운 친구들은? 16번. 우리나라에서 지날 기준 전후 일주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위치 A, B, C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자, 일단 뭐 모르는 사람들 천체 적경조기 이런 거 공부해봤다 하시는 분. 나는 뭐 적경조기 그딴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모든 걸 다 설명은 좀 무리가 있겠고요. 일단 십자선 그려놓고 하진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하진날은 6시 방향에 태양이 있는데요. 요 라인 쪽은 플러스 저기를 가지는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은 마이너스 저기를 가지는 라인입니다. 춘분날이 0시 방향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하진날이 6시 방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기가 저기가 제일 높았던 플러스 23.5도의 가장 큰 저기를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시 방향이 가을 추저입니다. 18시 방향에서 여기가 동지점 되는 이런 놈이에요. 맞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춘하추동 동지가 되면 마이너스 23.5도의 저기를 가지고요. 추운 때는 저기가 0입니다. 일단 태양이 하진날 태양이 있었겠고요. 글자가 일주일 간격 관측한 달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자정 무렵 같은 시각에 관측할까 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지구를 놔뒀습니다. 자정이라 했으니까 밤 12시에 우리나라는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었겠고요. 남쪽 방향을 보면 보름달이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되겠나요? 동쪽에 자정에 동쪽에 떠오르는 걸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이미 달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동쪽에 지평선에 떠오르는 요 놈은 하얀 달입니다. 서쪽으로 치고 있는 요 달은 상현이죠. 물론 태양 앞에 있었으면 사기였겠습니다만 달이 도는 궤도를 백도로 합니다. 지금 태양의 위치를 나타낸 이 황도 대비 백도가 한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결국엔 달의 접경을 한다는 것은 달의 저기에 대한 정보도 아닌데요. 상현 또는 하현은 저기 0도 근처에 있겠고요. 그리고 보름달은 뭐 알다시피 여름의 보름달은 마이너스 저기에 있는 그래서 남중고도가 낮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던 16번 문제에서 우리나라 일주권을 보는데요. 지면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동남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B라는 동은 보름달이 됩니다.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는 요 놈은 하현이 됐어야 할 것이겠고요. 그리고 서쪽 지평선에 지고 있는 요 놈은 상현달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남중고도는 A의 달이 하현달이 얘는 저기가 0이에요. B의 달은 보름달이죠.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예, 하현달이 남중고도가 좀 더 높았겠네요. 보름달이 가장 남중고도가 낮은 이런 달이 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달의 적경은 29.5일 후에 동일합니까? 했어요. 여러분 중2 때 항성월, 상망월 배웁니까? 중3 때 배웁니까? 중2 내신에 항성월, 상망월 나왔다. OX. 그러면 중3 내신에서 항성월과 상망월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중2 때 나왔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1, 2, 3학년까지 전부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너들 안 배웠나 뭐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예, 항성원이 뭡니까 하면 똑같은 적경에 다시 되돌릴 때까지 그게 1항성원로 27.3이 됩니다. 그래서 적경이 같은, 그래서 니은에 달의 적경이 이날 이후에 27.3일 후에 적경이 다시 갖게 됩니다. 29.5일은 우리가 1 상망월에 쓴대요.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또는 4에서 4까지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고요. 확인됐습니까? C의 달을 물었대요. C의 달은 예, 상현달이 서쪽 지평선에 지고 있는데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시 문제 건 뭐 있을까요? 20번. 20번 문제예요. 자, 그림은 위도 35도인 어느 지역에서 춘분날 0시 밤 12시에 북극성 그리고 ABC가 보이는 하늘을 나왔습니다 했네요. 일단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가운데 요게 뭡니까 하면 천정입니다. 우리가 지평 좌표계로 북동남서 쓰고 북쪽 하늘에 폴라리스, 예, 여기 폴라리스 북극성을 박아놨죠. 머리 꼭대기 이걸 천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거는 내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 걸 그린 거예요. 예, 폴라리스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북쪽이죠. 지평좌표에서 자 요게 이제 북쪽을 가리키면 북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동이 나옵니다. 180도 돌리면 남이죠. 예, 여기 남이에요. 여기서는 어디가 동일까요? 1번이 동일까요? 2번이 동일까요? 이게 하늘을 그린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 20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동쪽이다? 예, 지평좌표에 그려서 시계만 돌리는데 이게 하늘 돌리다 보니까 여기가 동이에요. 뭐 실제로는 예, 동이라고 잘 적어 이쪽 문제. 예, 여기가 서가 됩니다. 요게 그 집안의 위도를 나타내고요. 요 기호는 위도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넌 또 왜 저리 민 뒤에가 있냐? 아이가? 그거 맞지?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치는 요 라인의 그림이 이게 천고의 적도라는 놈이에요. 천고의 적도는 델타, 이걸 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기가 0인 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게 춘분날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춘분날. 예, 이 그림하고 똑같네요. 0시 방에 태양을 박여있고 그리고 밤 12시에 우리나라 이렇게 잡아 만들었습니다. 밤 12시에 남쪽 방향은 몇 시 방향이라고요? 네, 12시 방향이 되겠네요. 우리가 2교시에 통용되는 용어를 쓴다고 했었는데요. 폴라리스 이놈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돌리면 이게 남중 라인이라 하면서 이게 12시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중 라인으로 말입니다. 폴라리스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끄면 이게 12시 라인 됩니다. 그럼 반대로 폴라리스 아래쪽을 이렇게 내리면 물론 밑으로 더 있겠죠. 여기는 완전 반대쪽에 0시 라인이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정도에서 정서까지 이렇게 선 하나 끄면 이게 천거의 적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추분점이 남중에서 보이겠네요. 여기가 추분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직 나오고 천천히 아예 처음부터 공부 안 해봤다 하는 친구들도 뭐 있다 하는데 자, 문제 푸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쪽을 바라보면 하지점이 보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6시 방향이 보여야 됩니다. 6시 방향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예요. 하지점 근처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예요. 실제로는 6시, 7시 정도 방향에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요. 얘는 저기가 양의 값을 가지는 놈이라 했습니다. 서쪽에서 1번과 2번 어느 쪽이 플러스 저기를 가지는 놈일까요? 하진날 태양은 북동에서 떠올라서 북서로 지는 요게 하진날 태양이에요. 플러스 저기 가진 놈은 서쪽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서점이라 했는데요. 서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저기를 가지는 놈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동쪽 방향 어느 쪽입니까? 동쪽 방향은 동지점 방향이죠. 마이너스 저기를 가진 이쪽이에요. 예, 여기가 플러스고 역시 마찬가지. 동진날은 남동에서 떠올라서 남서로 지는 이런 일축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황도를 그리면 요게 이제 추 분점이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황도 라인이 그려질 것 같네요. 이 말 이해하시는 분? 네, 얼마나 이해하고 있군요. 정해 주십시오. 현재 뭐 적당히 별의 위치가 뭐 폴라리스 박아놓고 A의 위치, 뭐 B의 위치, 뭐 C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일주권들을 그린다면 천구의 적도가 나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질문 A의 저기는 BC의 저기 합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A라는 놈은요 북극성과 꽤 가까이 있는 놈이에요. 북쪽 하늘에서 폴라리스를 보고 요 놈이 고도가 몇 도입니까? 하는데 어차피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로 했습니다. 지금 이 지방의 위도가 35도로 했으니까 고도 H가 35도에 있는 폴라리스가 되고 얘는 저기가 당연히 플러스 90도 북극성입니다. A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A는 고도가 55도로 했습니다. A의 고도는 55도로 했습니다. 무릎 방위가 0도였고요. 그럼 북극성과 20도 차이 나니까 A의 저기는 북극성과 20도 차이니까 70도가 되겠네요. B는 방위가 135도, 남동쪽 방향에 고도 65도를 가지고 뭐 조금 이따가 올라올 것이겠고요. C는 방위가 270도에 고도 75도, 이제 뭐 서쪽으로 지고 있는 그런 놈이 될 것이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요렇게 천구의 적도에 나란한 일주권을 그리면서 뭐 플러스 10도, 플러스 20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둘이 합쳐서 둘이 해봐야 채 30도, 30도가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 B의 저기 값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합쳐서 둘이 각각 30도를 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70보다는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저기가 더 클 것이다가 기억 괜찮을 것 같네요. 니은 적경은 B가 C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B에 있는 놈은 조금 있다가 남중할 겁니다. 우리가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 되거든요. B란 놈은 아직 남중하지 않은 전체예요. 그래서 B가 적경이 더 커요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B는 이날 새벽 3시에 남중합니까 했어요. 자, 우리가 별이 일주운동이 시간당 15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15도. 그래서 3시간 후면 관측자 입장에서 3시간 후면 이렇게 가는 각도가 45도입니다. 근데 A의 방위각이 요놈을 아래 수직하게 되는 여기가 방위각이 135도? 네. 135도예요. 이런 하늘에서 이렇게 가는 각도가 45도고요. 그걸 투영한 이 각은 그보다 못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15도 일주운동 내가 관측해서 이 청구상에서 움직이는 그걸 나중에 일주권이었는데 그 일주권의 각도 이래서 그 각도가 45도 나오는 것이지 방향으로 45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전체를 아직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고 있을 건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우리가 고체지구, 암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항구적 이런 것도 배워봤잖아요. 그리고 유체지구, 온대지역, 열대지역이야 뭐 이런 또 악기상 이런 것들도 배웠고 해류의 순환 이런 것들도 배워봤습니다. 뭐꽤 풀만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다음 거 9월 겁니다. 2018년도 실시했던 2019학년도 9월 겁니다. 말했지만 점점점 난도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뭐 참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2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만 가지 마시고 2장이에요. 스태플러 안 찍었고요. 역시 답지는 우리가 단톡에 답지 사진 찍어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빨리빨리 뒤로 넘겨요. 자, 오늘 챕터 13 기후변화 보시고요. 체크하십시오. 혹시 기후라는 말의 의미 또는 기후와 일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후하고 일기 그렇죠.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날씨의 어떤 변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오늘 비 왔어요 하는 그거는 일기고 날씨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이거는 30년 동안 거의 바뀌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후가 뭐하되 변화한대요 하겠습니다. 즉 과연 1억 년 전에도 이 한반도라는 땅덩어리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웠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지금보다 좀 더 더웠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서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기후가 변했다는 것을
사람이 일일이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었겠죠. 역사시대라는 이름을 쓰고요. 예전에는 만년 지금부터 만년 전부터는 사람 인류가 어느 정도 기록을 했다 해서 역사시대 그 이전의 지질시대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계속 이걸 지질시대라고 칭하는 과제로 바뀌었고요. 그 기후 변화가 됐다, 변화했다는 것을 사람이 기록하지 않고 땅이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후 변화의 어떤 증거들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아, 이랬으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러이러했을 거야 하는 건데요. 이런 증거들을 찾는 게 있어서 제일 만만한 건 아무래도 빙하인 것 같습니다. 빙하라는 놈이요, 물이 그냥 깡깡 은 게 아니에요. 눈이 쌓인 거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젖었다는 것은 빙하 속 공기라는 것은 그 옛날의 공기예요. 그 옛날의 공기예요. 그래서 빙하 속 공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았어. 무슨 뜻이야? 온실가스가 훨씬 많았잖아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아, 평소보다 지금 현재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더 강했을 것 같아 라는, 기온이 좀 더 올랐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SO2, 이산화황이라든지 황화수소의 비율이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얘네들은 주로 화산가스예요. 화산이 경계를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그리고 화산가스도 대기 중에 더 많이 퍼졌던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하늘에 화산재가 덮였으면 상대적으로 기온 좀 떨어뜨렸겠지,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 빙하를 구성하는 H2O, 물에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 비를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입시 화학 때 산소의 동위원소 비를 해본 바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차피 빙하기 아니면 간빙이 따뜻하잖아. 추울 때 아니면 따뜻할 때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빙하기 생각해봅시다. 훨씬 더 추웠잖아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이라는 놈을 준비해봤는데요. 물은 기본적으로 산소가 16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을 가진 놈이 없잖아 있어요. 추워요. 증발이 둘 다 좀 잘 안 되죠. 근데 누가 더 증발이 잘 안 될까요? 무거운 놈이 조금 더 증발이 안 돼요. 그리고 혹여 증발했다 하더라도 극지방까지 요 놈이 대기수완토에서 가지 못하고 비로 떨어져요. 결국엔 극지방까지 가서 눈으로, 그리고 빙하로 만들어지는 놈 안에는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를 보면 이 놈이 비율이 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예, 빙하를 구성하는 물에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 비는 빙하기 때 산소의 동위원소 비는 적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 노술 고대 노술 거였나? 예. 그러면 이 물속에 살고 있던 놈들은 형이다. 해양 생물들을, 얘네들은 빙하기 때는 산소 18이 더 많은 물속에 살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를 비우면 이것과 반대가 될 것이에요. 그 간미기가 되면 또 그와 또 반대 해버리면 되겠죠.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외에 뭐 따뜻한 물 속에 살고 있는 뭐 산호라든지 뭐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겠다. 나무 다이테를 분석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짱짱 있는데 그딴 거는 시험 안 나와요. 예, 요거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질 시대라고 하는 놈들이 46억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 캄브리아 시대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대략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됐고요.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여기가 고생대 6,500만 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6,600만 년 하는 교재도 있고요. 뭐 적당히. 그래서 여기가 중생대, 이후에 신생대 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너무 옛날이잖아요. 뭐 별로 흔적도 안 남아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뭐 온난했다가 간간히 빙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페이지 7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있어요.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책 보면 되죠. 반면 고생대는 역시 마찬가지 대체로 온난하다가 고생대 말기에 큰 빙하기가 왔었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기가 온다는 것은 생물이 대멸종을 하겠죠. 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할 때 이 생자는 무슨 생자입니까? 생물할 때 생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대를 나누는 것은 지시대를 나누는 것은 뭐 큰 부정합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지각 변동 플러스 알파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고생대 말기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판기아도 만들어지고 판기아 만들어지는 것은 얕을 천해 환경이 사라집니다. 두 대륙이 부딪히면 그 양쪽에 옆에 있던 얕은 바다들이 사라지죠. 수생 생물들은 대부분 천해 환경에 살아요. 심해 환경에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고생대 여기 대규모 대멸종 가져오는데 다섯 번의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을 고생대 말기에 만들었던 대멸종이라 하고 있습니다. 빙하기도 만들어지고 판기아도 형성되면서 대멸종을 가져왔습니다. 중생대는 전부 온난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생대 어떻게 해서 중생대가 어떻게 마감하겠습니까? 네요. 중생대는 전부 다 따뜻했는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설은 소행성이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생대는 어때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5쪽 각 시대별 기후에 대한 고기후의 얘기들 정리해 주십시오. 현재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원래 지구가 따뜻했다 추웠다 반복되는 와중에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 사이클일 뿐이야. 너무 호들갑 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믿거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의지죠. 자, 정리됐을까요? 뒤쪽 페이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런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 이건 여러분들 이때까지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 모의고사당 한 번 정도씩은 거의 예외 없이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을 시험 내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은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지? 외적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넓게 잡았잖아. 설명한 게 많잖아. 내적 요인은 뭐 없어요. 물론 내적 요인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구 외적 요인, 다른 이름으로는 천문학적 요인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일단 당장 현재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당장 현재太阳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공전합니까 하는 건데요. 좀 과장되게 그려놨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근일점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원일점이 준비될 수 있겠네요. 그 차이 없어요 실제로는.
과장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때 그림점에서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원위점에서 지구 자전축의 방향은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북반구가 메인이 돼야 됩니까? 남반구가 메인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북반구죠. 당연히 우리가 먼저잖아요. 그죠? 북반구 입장에서는 원점 되면 태양이 지변에 거의 수직에 가까이 들어옵니다. 위도 23.5도 N, 그걸 북회기선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위도 23.5도 되면은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둥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우물에 수직하게 빛이 쫙 들어와서 이 동네 아는 동네일 것 같은데요. 어디예요? 중2 때 배웠잖아요. CNN, 그 동네예요. 거기가 북회기선 라인에 있어서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가 됩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도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서 덥죠.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기가 여름이 걸립니다. 선생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먼 동에 이게 거의 원에 가까울 뿐, 거의 원에 가까워요. 20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타워의 그 찌그러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늘점에 여기가 겨울이 걸립니다. 물론 남반구는 그와 반대가 되겠죠. 자주 내가 얘기하는데 야 북반구가 메인이야 남반구가 메인이야. 북반구 메인이죠. 남반구가 메인에서 시험 나올 일은 없어. 샘 해밍턴이 교육부 장관 되기 전까지 2018-19에는 남반구 문제가 좀 몇 개 더 실려 있어요. 어쨌든 북반구에서 이런 상황이거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뭐 다 알아서 재미없다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풀고 있어요. 이 부분 너무 다 아는데 하시는 분은 프린트 가져가십시오. (1번) 세차 운동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이 지구 자전축이요. 지구의 공전 그림의 수직에 대해서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자전축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아요. 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수업은요,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양이 저기에 있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질 때 있잖아요. 이 자전축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펜이 돌듯이 돌아요. 오래 돌아요. 알겠어요? 시계만 돌렸습니까? 반시계만 돌렸습니까? 시계만 돌립니다. 세차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현재 대비 세차 운동의 주기, 세차 운동 T 주기의 절반, 세차 운동의 주기가 대략 26,000년이기 때문에 1.3만 년 후를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주는데요. 가끔 변태같이 6,500년 후에 세차 운동이 4분의 1 주기 때는 그때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반주기 후면 이게 시계로 돌지 반시계로 돌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무슨 뜻이 알겠어? 근데 4분의 1주기를 주면 시계로 도는 거고 반시계로 도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박이별 항성이라고 부르는 놈들인데요. 얘네들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한 사람이 평생 쳐다봐서 그렇고 옛날의 별사진과 지금의 별사진 보면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이건 우리 선조들도 알았어요. 조선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끝장내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게 내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때 조선의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킹 세종 때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후에 숙종 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도 그런 별자리를 새기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왕권이 강할 때였어요. 태조 이성계의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남아 있습니다. 숙종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종 거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종 게 있는지 압니까 하면 숙종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세종 때 만들었던 것이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별의 위치가 좀 달라져서 새로 만들었어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더 세종기 있었던 얘기죠. 궁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땅 파보면 나올지도 몰라요. 실제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검은 돌에 새긴 건데요. 그게 옛날에는 엎어져 있어갖고 궁궐에 뭐 그때 뭐 궁궐 뭐 지금처럼 안 돼 있고 사람들 막 놀고 있던 뭐 그런 데고 평평한 돌이다 보니까 거기 도시락 까먹고 있던 그런 돌인데 들어보니까 예, 별자리 성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겁니다. 1.3만 년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예, 자전축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북반구는 이제 여기가 겨울이 됐는데요. 얼마리야? 가까웠던 겨울이 먼 겨울이 되니까 더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여름이요? 더 가까운 여름이 됐잖아. 더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더 덥고 겨울이 더 추워졌어요. 예, 이 경우 북반구 연교차는 증가하네요 라고 쓸 수 있겠죠. 북반구는 그래서 1.3만 년 후에 연교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남반구도 증가할까요? 남반구는 원점에서 여름이었는데요. 멀리 있던 여름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여름이 되어버렸죠. 이해됐어요? 이제 남반구 어디 갔어? 예, 남반구는 가까이 있던 여름이 멀리 있는 여름이 되니까 좀 남반구는 여름이 좀 기온이 살짝 내려가고요. 반대로 겨울에 살짝 올라가서 남반구는 연기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세차 운동을 볼 때 연교차의 증가비 서로 반대가 됩니다. 하지만 뭐 남반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문제 받았다시피 2018년 되니까 남반구 쪽 좀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죠. 낼 게 없어서 그래요. 정리해 주세요. 현재 이런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유로의 변화를 볼게요.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이신유라는 것을 쓰는데요. 타원이 좀 더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좀 덜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요. 그럼 20율이 감소하는 방향과 20율이 증가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될 거 아닙니까? 두 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율이 감소하게 좀 더 원에 가깝게 돌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20율이 감소하면 조금 더 원에 가깝게 돌면 여기 돌 것이에요. 북반구 여름은 태양이 좀 더 가까워지고 북반구 겨울은 태양에서 조금 더 멀어지네요. 예, 20율 감소하면 북반구의 연교차는 증가합니다. 남반구가 똑같네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계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자하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보다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만약 지구가 꼿꼿하게 선 상태로 이렇게 공주했다면 큰 계절 변화 가져오지 못했을 거예요. 전체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절 변화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23.5도보다 더 커지면 당연히 그때는 연결차가 증가되겠죠. 23.5에서 24.5도로. 근데요, 이거 북반구만 연결차 증가할까요? 남반구도 연결차 증가해요. 나중에 뭐 우리가 천체 쪽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90 위도 플러스 23.5도 이렇게 쓰고요. 동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 위도에 마이너스 23.5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47도 나오는데요. 23.5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3.5도가 아니라 24.5도가 돼요. 여름은 한다. 태양고도가 1도 더 올라가고 겨울날 1도 더 내려가요. 당연히 연결차가 증가되겠고요. 그건 남반구, 북반구 똑같아야 하겠습니다. 세차 운동과 20일은 남반구, 북반구의 연결차의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립니다. 반면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남반구, 북반구가 서로 똑같습니다. 물론 이건 21.5도로 감소할 수도 있는데요. 증가된 거 했으면 감소한 건 그와 똑같다 얘기겠죠.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건 신경 갑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